네,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라임에셋 김형각 전문가, 서한준 전문가, 또 주현성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보험 전문가 김형각입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왔으니 시청자분들께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한준 전문가님은 어떤 인사 말씀 준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활용한다고 자부하는 보험 전문가 서한준입니다. 알면 피해가고 모르면 피해보는 보험, 오늘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성 전문가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도 설명서라는 게 있죠.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설명서 같은 관리사 주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보험별로 보장하는 질병과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별, 또 연령대에 따라 궁금하시는 내용이 천차만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보험 골든타임에 접수된 시청자님들의 고민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질문 탑3를 뽑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3, 3위부터 살펴볼까요?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3, 3위.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한 건가요? 저도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 잘 알아본다고 하는데 약관도 너무 길고 또 증권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는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필요는 하고 가입하려면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프고. 김형각 전문가님, 이런 보험을 어떻게 해야 잘 가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앵커님과 같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험 가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4가지 요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령으로는 적당한 보험료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 나이 때는 얼마의 보험료가 적당해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적당한 보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상황과 원하시는 진단비 이런 부분이 틀리시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가격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억의 암 진단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2천만 원의 진단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의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을 하시고 적당한 가격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볼 확률이 크고 해지하는 순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보험은 저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가격을 정했다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는 담보 설정을 하실 건데요. 담보 설정을 하실 때는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적 담보를 말씀을 드리면 뇌출혈, 뇌졸중 담보보다는 뇌출혈,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고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본인의 증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본인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간 설정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기간 설정을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80세까지만 설정해도 보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80세까지밖에 설정을 안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나이는 80세가 다가가는데 이제 너무 건강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80세가 되면 보험이 끝나실 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고령화되는 사회 그리고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기간 설정을 잘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는 또 120세까지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충분한 기간, 또 보험 보장이나 종류별로 어느 정도 선에서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요즘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100세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황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90세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80세까지만 보장 기간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그 끝나면 다시 가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에 시청자분들을 보시면 50세 이후에 정말 건강하고 병력을 안 가지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병력을 가지시게 되시면 보험은 재가입하기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적당한 기간 설정하시는 게 제대로 기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렴한 것도 좋지만 나에게 맞는 든든한 보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비갱신형, 이것도 참 복잡한 게요. 보험료랑 보장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생각하니까 어떤 보험에 대해 가입을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맞습니다. 요즘에 갱신형, 비갱신형 굉장히 말들이 많죠. 네. 근데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나쁜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자기에게 꼭 맞는 보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각각의 나이와 목적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설계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각각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서 보험 가입 관심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현성 전문가님. 네, 가입 요령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럴 때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원칙이라는 경제적 위협이라는 원칙을 대입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망보험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지금 결혼을 했고 어린 자녀가 둘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사망한다면 저의 죽음은 곧 남겨질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위협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똑같은 사망보험금이지만 가족도 없고 뭐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사망 이후에 나오는 보험금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보험이라는 게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미래에 예측 불가한 경제적인 손실을 해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입 고려하실 때 그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협 실제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준비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이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력이라는 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가족력이라는 게 꼭 유전적으로만 작용한다기보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생활을 하고 하고 있는 면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 암 진단비만 극단적으로 2억씩 넣기를 원하시면 다른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요새는 또 워라밸 같은 균형 갖춘 삶이 트렌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미래를 걱정해서 과도하게 보험 설계를 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또 부정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전문가분들을 미리 만났더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납입 금액, 그리고 가입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3 2위,
너 실비 있어? 실손의료비 보험 A to G. 너 실비 있어 이 말 정말 실제로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이 험난의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같이 하이힐을 거의 매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삐끗하기 정말 쉬운데요. 한번 삐끗하면 파스를 붙이고 있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실비 있어? 이런 말씀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 주변에 누가 입원했다, 통원 치료 다닌다 하면 주변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실비라고 부르는 실손 의료비 보험, 서한준 전문가님께서 이 실비 보험 분야의 1인자라고 하시는데요.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프거나 다쳤을 때 흔히 듣게 되는 말 실비 있어인데요. 자, 실손의료비는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게 되는 보험인데요. 네. 자,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먼저 실손의료비를 찾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프시거나 병력이 있었던 분들이 가입하시는 유병자 실손 의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비라고 말하는 이 보험에 대해서 일반 실비와 유병자 실손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건강체 실손 의료비의 경우 표준형과 선택형을 고를 수가 있고요.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서 70에서 8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 금액 내에서 약제비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건강체 실손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더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50에서 7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체 실손과 유병자 실손은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유병자 실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주사치료, MRA와 함께 약제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 어떤 분들이 이 유병자 실손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먼저 흔히 제 상담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디스크 진단으로 인해서 유병자 실비로 꼭 가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일반 실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상해 담보와 그리고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사를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만으로도 유병자 실비를 가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자, 물론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혹은 정기간이라든지 부담보로 잡을 수 있거나 혹은 실비 가입 자체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짧은 기간으로 부담보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한준 전문가님께서 여러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 유병자 실비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약봉투 플랜, 정말 말 그대로 병력이 있으시고 또 복용하시는 약이 있지만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병력이 있지만 보험사의 질병에 대한 고지를 안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영성 전문가님은 이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앞서서 서한준 전문가님이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보충이라기보다 조금 더 신념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보험 가입의 인수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고지 맞죠.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고지 의무라는 것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일부 설계사들에게는 자신의 판매를 제한하는 어떤 리스크로 받아들여지는지 보통 뭔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돌아가거나 가입자에게 되게 불리한 쪽으로 본인 편한 쪽으로 설계를 진행하려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시청자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더디고 오래 걸리더라도 좀 안전하고
나한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사를 만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유병자 실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유병자 실비를 어쩔 수 없이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사의 노력과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서한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의 플랜을 통해서 일반 실비를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시고 계셨다고 하시면 꼭 다시 한번 심사 받아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보험 골든타임으로 한 주간 접수된 고민 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합보험, 또 실손보험, 그 외에 보험 관련 모든 궁금증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어떤 게 1위일 것 같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도 풀사를 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약간 그리고 레저 이런 거 겨울 레저 스키나 보드 이런 거 많이 타다 보니 그렇죠. 상해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해 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주현성 전문가님은요? 저는 왠지 조금 치매 쪽 보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매 요즘 많죠. 저 질병. 치매에 관한 질문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서한준 전문가님은 1위 어떤 고민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지금 관심사는 운전자 보험과 민식이법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저는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이따 방송 끝나고 서한준 전문가님 차 구경 가는 걸로 하고 네, 보험 골든타임으로 주신 시청자님들의 보험 고민 1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 같이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 1위는 바로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보험으로 대비하자. 바로 치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 치매를 겪는 환자분도 너무 힘드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 가족분들도 너무 힘이 들잖아요. 중앙치매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43만 명이었는데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존 환자 수의 절반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요. 치매 이제 노년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젊은 치매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치매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자 이 치매에 관한 질문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주현성 전문가님께서 1위 맞춰주셨어요. 이 치매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치매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암내 심장 이 세 가지 질병이 사람을 제일 많이 사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3대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죠. 이 세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라는 질병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역적 치매, 비가역적 치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역적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 자체를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퇴행성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이 퇴행성 질환 치매의 예로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퇴행성 질환인 비가역적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네. 저는 이 치매라는 질병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질병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개인적인 신념인데 저는 제 직업을 보험 설계사라고 부르는 게 사실 달갑지가 않은 게 저희가 뭐 설계를 하고 저희 일 과정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판매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본질적으로 고객의 삶을 대신 살아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직간접적 사례들을 경험을 하면서 치매라는 질병에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치매 예방만큼 중요한 게 바로 든든한 대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치매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스스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하루에 평균 9시간 동안 치매 돌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분들도 힘들지만 이 치매를 돌보는 가족 대다수도 건강 악화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가족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모두의 치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요? 네, 맞아요.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 수가 한 75만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네. 같은 해 제주도 도민의 인구 수가 67만 정도로 집계가 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제주도라는 한 섬에 살고 있는 도민의 인구 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의 증가로 65세 이후에도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65세 이후에 치매에 안 걸리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죠.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라고도 보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특징이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소득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들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들에 노출될 확률도 현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내가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제 막 자라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내 자녀나 나랑 똑같이 연로해져 있는 내 배우자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위협을 안겨줄 수가 있겠죠. 네. 또 실제로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또 치매라는 질병은 다른 어떤 질병들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족에 대한 기억, 뭐 단순히 그런 거를 읽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게 돼요. 사실상 가정에서의 요양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뭐 내 자식이 불효자라거나 배우자가 뭐 나빠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사람 또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토록 모든 면에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 치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내 노력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생활 패턴을 바르게 고치면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질병이 가족력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매 피할 수 없으면 미리 든든히 보험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치매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어요. 이것은 치매보험은 아니고 일반적인 건강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같이 구성할 수 있는 담보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치매 가입이 불가능한 어린 시점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같이 구성해 주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담보가 되겠고 이때 이 담보의 범위를 반드시 3%에서 100%에 해당하는 보장 범위로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치매보험은 아니지만 치매를 보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말 그대로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되겠고 이 치매보험은 진단비와 간병자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치매의 정도를 기준으로 진단비가 차등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요. 대상 환자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 정도를 기준으로 치매의 등급을 나누는 지표를 CDR 척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총 7단계로 구분이 돼 있고 0점, 그러니까 정상 단계죠. 증상이 없는 0점부터 시작을 해서 0.5 최경도, 1 경도, 2 중등도, 3 중증, 4 심각, 5 말기 단계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치매보험에서는 치매 확정을 받을 수 있는 1점 경증 치매부터 3점 중증 단계까지 진단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요. 3점 중증 단계부터 보통 간병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간병비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몇 년 보증형이라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망하지 않을 경우 최대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플랜도 있으니까 상담을 잘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1위는 치매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치매 인구, 제주도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같이 구성을 하거나 간병자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 외에 기존의 치매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더 꼼꼼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과거에 치매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과거의 치매보험은 중증 이상부터 보장을 했었고 현재 치매보험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치매보험을 갖고 있으시다 해서 치매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현재의 치매보험까지 보완을 한다면 더 폭넓은 범위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여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현재의 치매보험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또 간병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치매보험은 간병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잘 한번 치매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제가 한마디만 더 해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일단 근데 제가 요즘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뭐 요령을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꼭 요즘에 그 설계사분들께서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근데 뭐 환급률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확실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요즘에 치매보험을 환급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서 약간 파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해지형으로 요즘 많이 판매가 되시는데요. 만약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시게 되시면 해지하실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각 전문가의 시청자님들에 대한 애정어린 보험 가입 유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주신 보험 고민 탑3로 세 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보험 골든타입은 보험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